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의 사망이 4단계에 걸친 하청과 재하청으로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부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혁신안에 대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오는 17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등 사법 리스크까지 다시 불거지고 있어 민주당 위기설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와 무안을 잇는 고속철과 무안공항 역사가 2025년 완공됩니다. 하지만 민간공항 이전이 차질을 빚으면서 무안공항을 위해 투자한 예산 4천억 원이 빛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긴 장마와 폭염 그리고 태풍으로 식탁 물가의 고공행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식탁 물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건설용 승강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시공사로부터 4단계에 걸친 재하청을 받아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광주시 봉선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한 건설용 승강기에 깔려 숨진 50대 노동자 A씨. 사고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B시공사로부터 무려 4단계에 걸친 재하청을 받아 작업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으로 하청에 재하청을 맡기다 보니 사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업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보상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A씨가 숨진 뒤 B시공사가 유족 측에 문자 3통을 보내왔지만 사망보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노동자들은 사후 보상조차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과 건설 현장 불법 재하도급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노동청에 해당 사건 관련 하도급 계약서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나 정부에서 불법 하도급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국정감사 때 반드시 원인을 파헤치고 건설 현장에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까지 나섰지만 관련 업체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한 달이 넘도록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등 사법 리스크까지 다시 불거지고 있어 위기설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김은경 혁신위가 던진 혁신안을 둘러싸고 민주당에선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 인사들은 혁신안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혁신위가 여러 논란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지도부가 일부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당원 당규에 반영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도부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세력을 겨냥해 곰팡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 친명계 인사들은 공개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의 역사와 집단 지성이 만든 오랜 민주당의 혁신 의지의 결과입니다. 김은경 혁신위는 혁신위를 반대하는 자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워크숍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반면 비명계는 공천학살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당내 계파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도 예정돼 있어 민주당은 위기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와 무안을 잇는 고속철과 KTX 무안 역사 건립이 2025년 완공됩니다. 무안공항역과 고속철 건설에 들어가는 4천억 원은 사실상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염두한 예산인데요. 하지만 정작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민간공항 이전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보이면서 4천억 원 예산이 빛을 보지 못할 위기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무안국제공항역 신설공사 현장입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 고막원을 거쳐 무안국제공항, 목포역까지 연결되는 2단계 사업의 전체 비용은 2조 6천억 원입니다.
이 중 무안공항 구간 소요 예산만 3,600억, 공항 역사 건립에도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 KTX 무안국제공항역은 제6차 공항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돼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고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409의 무안공항 구간은 역사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개통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TX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전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맺은 민간공항 이전 협약이 불과 2년 뒤 사실상 백지화됐기 때문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민간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신경전만 팽팽합니다. 이렇다 보니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이 협약 파기에 대해 전라남도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실타래가 엉키고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어긋난 상생 속에 KTX 역사도 무안공항처럼 유령 역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주말 사이에만 전국에서 물놀이를 하다 7명이 숨지는 등 요즘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는 8월의 사망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물놀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강 한가운데에서 수중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다슬기를 잡다 물에 빠진 70대 여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여성은 수색 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순에 거주하시는데 그 다슬기를 잡으러 오셨다. 지난 7일 화순의 한 하천에서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 더위를 피해 이곳에 몸을 씻으러 들어간 9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여름철 순환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순환사고로 숨진 136명 중 50%는 피서객이 가장 많은 8월에 발생했습니다. 장소별로는 하천과 강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곡 40명, 해수욕장 32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안전선이 그어진 바다와 달리 하천과 강, 계곡의 경우 육안으로는 수심을 알 수 없고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는 때도 많아 위험성이 더 큽니다. 좀 깊은 곳은 좀 나뭇가지 같은 걸로 좀 수심을 재보고 역파도에 휩쓸려서 좀 깊은 곳으로 물놀이 피서객들이 휩쓸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할 필요도 있고 또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건이 떠내려가도 무리해서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긴 장마 이후 이어진 폭염, 그리고 지난주엔 태풍 카눈까지 한반도를 관통하며 식탁 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소값 상승세가 추석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장날에 맞춰 전통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선뜻 물건을 집어들지 못합니다. 각종 채소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때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날씨도 덥고 날씨도 또 그래서 그런지 작년 같으면 한 2,000원어치가 지금 5,000원어치 되니까 2배 이상이 올랐죠. 실제로 광주 양동시장 기준 알배추 한 포기 가격이 4,000원을 넘어서며 한 달 새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건고추 600g 한근 가격도 18,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양념 채소류 가격도 여전히 높습니다. 대파는 1kg에 3,400원, 쪽파 1kg은 무려 11,0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은 한 통에 3만 원을 넘어서 살 엄두를 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긴 장마 직후 이례적인 폭염까지 더해지며 채소와 과일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지난주 태풍까지 한반도를 덮치며 농산물 가격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채가 막 상추 같은 거 그런 야채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조금 덜 먹어요. 덜 먹었는데 지금 오이가 50%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행사할 때 와요. 더 큰 문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까지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 역시 봄철 냉해와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로 예년보다 수확량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돼 식탁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뱀 때문에 아파트 600여 세대의 전력이 끊기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나주시 송월동의 한 아파트 2개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40여 분간 678세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주민 1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전은 전봇대 아래에서 전기에 감전된 뱀의 사체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뱀이 전선을 건드리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틀째 광주 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오후 1시 반을 기해 광주를 비롯해 담양과 구례 등 전남 6개 시군에 폭염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공항과 담양 35.2도를 최고로 광주 풍암 35.1도, 곡성 석곡 34.2도, 화순 34.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지난 5월 20일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214명이 발생했고 이달에만 전남 14개 시군에서 43,200여 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답보 상태에 빠진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이전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금호타이어 측에서 매매계약과 산업은행과의 부채, 회사를 인수한 더블스타 등과의 관계 증명을 통해 이전 추진 의사를 확실히 밝히면 용도 변경을 분명하게 약속해주겠다며 절차상 협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현 광주 공장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한평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을 멈추기 전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막혀 추진이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선분양으로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에 대해 현재 후분양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묶여 후분양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바꿀 수는 없다며 SPC와 협약에 선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업자 논리에 따른 분양 방식 전환은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빛골 SPC와 광주시는 중앙공원 1주구 아파트를 평당 분양가 1,87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인 롯데케미칼에서 가연성 기름이 누출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여수산단 내 롯데케미칼 PC 생산 공장에서 예비 반응기로 공급되는 가연성 기름인 열매체유가 소량 누출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유출된 열매체유 전량을 회수하는 한편 기름 유출이 발생한 공급 라인을 차단하고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맥주 축제에 참여한 김대중 컨벤션센터 공무직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저녁 7시 50분쯤 광주시 치평동 DJ센터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요금소 차단기와 정차 중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센터 직원인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센터에서 열린 맥주 축제에 참여해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선정한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에 광주 전남 7곳이 포함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오늘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 현황을 보면 광주 전남에서는 광주 화정 사거리와 여수시 여서동 등 7곳이 포함됐으며 이곳에서는 지난 3년간 모두 21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90명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음주운전으로 중상이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으로 전국적으로 모두 316곳이 선정됐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오늘 오후 2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2명과 유가족들에게 성금 1억 원씩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광주시청 1층에서는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 34명의 증언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전시된 광복 78주년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1년 내내 태극기를 다는 마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남군 황산면 산소마을은
올해부터 나라사랑 태극기 마을 만들기에 나서 기림로를 비롯해 마을 전체가 태극기를 상시 개양하고 있습니다. 송지면 딴끝마을도 마을에서 전망대에 이르는 1.6km 전 구간에 옥천면 영신마을에서도 전체 가구가 365일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